점성술에서 말하는 엔젤게이트 시즌인데요. 이 엔젤게이트에 대한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작년 8월 달에 라이온게이트 시즌이 시작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점성술에서 말하는 게이트는요. 1년에 4번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바로 올해 처음으로 찾아오는 엔젤 게이트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게이트 시즌마다 제가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엔젤 게이트에 대한 내용만 다뤄봅니다. 엔젤 게이트 시즌은 지난달 1월 20일부터 이번 달 2월 9일까지고요. 우주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시즌을 말합니다. 바람, 땅, 불, 물, 사원소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즌으로 알려져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날짜는 바로 내일인데요. 입춘이 바로 에너지가 정점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엔젤 게이트 시즌은 이렇게 사원소의 에너지, 즉 우주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타이밍이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의도하고 발신하는 것이 좋으세요. 빠르게 성취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엄청 높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타이밍은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별들이 모두 순행하고 있는 우주의 베스트 시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동하고 열정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행운을 더 크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엔젤 게이트 시즌이 끝나더라도 우주의 행운을 3개월 동안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젤 게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식하면 좋은 행운의 마인드셋 이야기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엔젤 게이트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바로 태양이 물병자리로 이동한 시즌을 말해요. 1월 20일에 태양이 물병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물병자리 신월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은 물병자리 버스데이 시즌, 그러니까 물병자리 축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물병자리 태양기는 2월 1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점성술가마다 이야기나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2월 18일까지 보는 분들도 계시고 2월 9일까지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일단 2월 9일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18일경에 가게 되면 어쨌든 이제 별들이 물고기 자리 쪽으로 하나둘씩 이동을 준비하는 타이밍이라서 이때쯤은 운기적으로는 엔젤 게이트의 그 파워가 조금씩 약해지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극대화되는 에너지를 받는 건 2월 9일까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럭키님들도 2월 4일 입춘, 그리고 사자자리 만월 시즌, 마지막으로 2월 9일까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소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션이 좀 다운되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의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엔젤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물병자리에 태양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즌에 물병자리의 의미가 메인 테마가 됩니다. 자립, 독립, 자유, 정보, 호기심, 그리고 그 밖에는 우주, 천사, 점성술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의식을 맞춰서 생활하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쏟아지겠죠? 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중심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행운이 따를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나에게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으세요. 실제로 행동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유의 마인드, 즉 바람의 시대의 개운 액션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동안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게 정답인가 보다, 나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의 목소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조금 더 행운으로 연결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이젠 정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안타깝게 이별을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느 장소에 가게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어느 장소를 떠나게 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즌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슬픔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변화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성장을 위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개되는 경우에 나에게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 중에는 현생에서 연관된 것도 있고 또는 정말 먼 과거, 전생의 기억과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나서 내가 느끼는 어떤 컨디션 난조나 감정의 난조는 전생의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고해왔는데 계속 그게 잊혀지지 않고 집에서도 가슴이 아프다. 어쩌면 현생에서 내가 이번 생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기억과 연관된 상처일 수도 있지만 난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전생에 있었던 트라우마랑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이런 사건을 준비해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은 안 했지만 밤에 자기 전에 많이 울고 잤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이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정말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뭔가 전생과도 연결되어 있는 트라우마 자극을 받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럭키님들께도 이런 어떤 저와 비슷한 트라우마 자극을 받는 일이 있었다면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다라는 거는 예전에 봉인되어 있었던 트라우마, 아직은 뭔가 응어리가 남아있는 부분? 이런 걸 떼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마 저는 이걸 다음 생에도 이 트라우마를 갖고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질 때, 아, 나를 위해서 우주가 치유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실수록 더 좋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의 과정을 겪고 나면 영혼적으로는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정말 나쁜 게 아니니까요. 마음에 차오르는 어떤 감정들을 편안하게 수용하고 내려놓으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또는 좋아하는 일에 주목한다입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도 분명 잘하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쯤은 반드시 있어요. 저는 각자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각자 정말 잘하는 거 한두 가지쯤은 또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로 상대가 못하는 거, 서툰 거를 도와주고 또 내가 서툴고 못하는 거를 잘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세상. 저는 이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지구에 왔다고 생각해요. 독립적이면서, 개개인이 독립적이면서 부족한 것을 협력하고 상호보완해주는 바로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부터 그런 세상이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우리가 땅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뭔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눈이 가려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이 좀 벗겨져서 아,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독립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바람의 시대 때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전개가 되어가는 세상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다 노트에 적어보세요. 저는 정말 필기 중독자거든요. 기록 중독자예요. 생각나는 거 다 적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에게 어떤 또 하나의 자신감 이런 것도
뭔가 업시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구독자 수가 늘었다. 그러면 이번에 얼마 더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응원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적기도 하고요. 기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하는 거는 생각해보면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힘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능력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제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뭔가 숫자적인 거, 계산하는 거, 디테일한 거 이런 거 정말 못하고요. 그리고 요리도 잘 못해요. 뭔가 힘쓰는 것도 못해요. 팔에 힘이 많이 없어서 하체는 힘이 강하거든요. 근데 위에가 힘이 약해요. 각자 잘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혼자 다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부분은 힘을 빌려도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서툰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힘을 빌리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의 시대 개운 액션이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 중심축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바람의 시대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용기 있게 나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도 할 줄 알면 좋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탁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부탁하기도 하고 숫자적인 거는 잘 못하니까 이런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럭키님들 중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과 서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들, 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들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한 30분 정도만 노트에 아웃풋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번째는 긍정적인 미래를 이미지한다입니다. 엔젤 게이트에 발신하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은 가까운 시일 내로 빠르게 현실화된다라고 강조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엔젤 게이트 시즌에 주로 찾아오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엔젤 게이트 시즌은 에너지가 고조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도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졸리고 컨디션 다운되고 몸살 증상이 나타나거나 설사나 발열, 두통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신체가 무거울 수도 있고 의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난조도 포함입니다. 이유도 없이 뭔가 눈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리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졸린 현상이 정말 심했고요. 그리고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그냥 무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그냥 졸리면 많이 주무세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약속을 좀 캔슬하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안 나올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졸리고 왜 이렇게 기운이 나오지 않는 걸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번 시즌은 2월 9일까지가 이런 컨디션 난조가 정말 심하고요. 지금 우리 입춘을 앞두고 있잖아요. 2월 4일까지가 극대화입니다. 이런 증상 극대화. 저 오늘까지도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워하고 선물도 보내주고 잘해주고 그러잖아요. 배려도 해주고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못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우리랑 평생 함께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정말 아껴주시고 고맙다라고 말해주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졸린 상태구나. 오늘은 10시간 이상 푹 자도 돼. 주말이 왔을 때 내가 너 푹 자게 해줄게. 그리고 너가 먹고 싶은 거
사줄게. 지금까지 잘 버텨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에너지가 높아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자자리 만월 시즌에 꼭 문워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문워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월 9일까지는 우주의 온기를 가득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기를 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개인 일기장에 목표를 손으로 직접 적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이드 타임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의 소원을 각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 소개되는 보이드 타임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언제든 작성하시면 되고요. 2월 4일은 오후 15시 21분부터 17시 50분까지고요. 2월 6일은 23시 17분부터 오전 6시 16분까지입니다. 2월 9일은 15시 42분부터 17시 48분까지입니다. 사자자리 만월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겹치는 보이드 타임은 바로 이때네요. 2월 6일 23시 17분부터 2월 7일 오전 6시 16분까지 이때는 여러분 소원문을 작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워크를 하신다면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하시거나 2월 6일 점심타임이나 초저녁 타임 또는 늦어도 23시 17분이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문워터를 만들 때 아마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타이밍 여러분 문워크 하기, 문워터 만들기 꼭 다 해주시고요. 온기가 높아질 때는 뭐든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운 가득 받으시길 바라고요. 사자자리 만월 문워크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